최순실 게이트로 대한민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어제 3차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촛불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며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과연 국민적 분노를 잠재울 만한 카드가 나오게 될까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1987년 6월 항쟁이 140에서 180만이라고 이제 추측이 되니까 어제 3차 촛불 집회 주최 측 추산으로는 100만이죠. 최다 인원이 참가를 했습니다. 자, 청와대 지금 상황에서 민심이 이런데 마땅히 내놓을 수습책이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가장 지금 우선 지금 우리가 이제 지켜볼 상황이 뭐냐면 어제 촛불 시가 사실 이 촛불 시의 이 민심의 본체가 어디 있는지를 이 청와대가 이제 상황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어제 촛불 시의 어떤 상황을 굉장히 준엄하게 받아들인다면은 거기에 대한 후속 대책도 굉장히 좀 진지한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뭐 적당히 시간을 때우면 되겠다 하는 이런 상황 인식을 오판하게 되면은 또 촛불 시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 보는데 단지 저는 어제 이 상황을 청와대도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받아들였을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성숙한 시민 정신 앞에 이제 내놓을 게 뭐냐면 정치권과 청와대가 이제 답할 때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정도 뭔가 후속 조치가 나오는데 그러나 지금 어제 이제 촛불 시위와 관련해서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뭔가를 막 급하게 서둘러서 뭔가 내놓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것이 전국이 안정되게 진행가면서 뭔가 좀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또 국민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의 차분하고 진지하게 차근차근히 하나씩 해결하길 바라지 뭔가 한꺼번에 뭔가 내놓아서 더 이 국정을 혼란하는 이런 상황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 같은 경우는 우선 당장 청와대에서 내놓을 안이라는 것은 결국 지금 야당에서 요구하는 거국 내각 총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이 결국은 여야 간에 또는 청와대 간에 일단 그 내용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거론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탈당 카드를 내놓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그렇다고 보기엔 너무 늦었죠? 내일과 모레 사이에 어떠한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이제 조급하게 내놓을 문제는 아니죠. 하루 이틀이 뭐 늦고 빠르고가 중요한 건 아닌데 지금 거론되는 게 탈당 얘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은 지금 뭐 이 민심과는 크게 이렇게 부합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정치권 문제고 또 새누리당 여권 내 문제이기 때문에 탈당 카드를 하나 꺼내면서 뭔가 일단 또 이제 숨을 좀 돌리고 또 다음 단계로 가고 이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것은 뭐 일단 현재의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카드는 전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지금 어쨌든 얘기되고 있던 거는 국회 추천 총리였잖아요. 그러나 야당이 요구했던 것은 국정 이선 후퇴를 전제로 한 그 국회 추천 총리였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서 국회 추천 총리를 받으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이선 후퇴가 전제되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거부됐단 말이죠, 야당에게. 근데 청와대는 또 똑같은 얘기를 다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이 이선 후퇴라는 게 여당과 야당 그리고 청와대의 생각이 다 다르고 함의와 해석과 의미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이선 후퇴가 또 헌법 테두리 내에서 과연 가능한가라는 논란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이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런 체제에서 국무총리도 어쨌든 대통령이 명을 받아서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라고 헌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전권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가능하냐 이런 논란도 있는데 그러나 완전하게 정치적 약속을 한다면 대통령이 만약에 전권을 완전히 주겠다. 뭐 예를 들어 국군 통수권이라든지 몇 개의 권한을 제외하고는 다 준다. 총리에게. 그렇다면 그것이 헌법 테두리에 벗어난다 하더라도 정치적 약속이라는 의미에서 실현될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청와대가 그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일단 더 상황을 좀 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청와대가 지금 계속 이 하는 행보가 이 단계별로 하잖아요. 저는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행보, 그러한 어떤 수습책이라고 내놓는 그 단계들이 민심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을 자꾸만 보면서 뭔가를 내놓는 것 같은 그런 점이 보이고 그래서 어제 그 민심이라는 것은 뭐 지금 다들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들은 지금 이선 후퇴를 넘어서 대통령이 직에서 물러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제 하야를 외치고 촉구는 있죠. 하야나 퇴진이잖아요. 사실 퇴진이라는 것도 대단히 막연합니다. 퇴진은 대통령 본인이 내려오지 않는 한
탄핵 절차밖에 없어요. 예. 탄핵은 여전히 지금 야당은 좀 주저주저하는 입장이고 아직 공식으로 거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내일 청와대, 내일이나 모레 청와대가 어떤 반응을 내놓느냐가 또 그 다음에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 예, 아무래도 민심이 정말 성남 민심이 계속해서 이제 들고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사실 촛불 집회가 일어나던 시각에 그 함성이 청와대 안까지 들렸다고 해요. 실제로 예전에 보면 그 광우병 사태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집회가 일어날 때 청와대 뒷산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스스로를 이제 뭐 책망했다, 돌아봤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청와대 인식, 이번 촛불 집회에 대한 청와대 인식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틀림없이 준엄하게 저는 본다고 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제 이제 촛불 시에도 지금 뭐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남 민심 자꾸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성남 민심 속에서도 참가했던 시민들이 굉장히 그 희망을 갖고 있다는 걸 또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왜냐하면은 어제 만약 성남 민심만 표출됐다면 어제 유혈 충돌 사태를 이뤄갔죠. 그러나 그 참여했던 시민들이 물론 질서의식도 있지만은 어떤 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그 오히려 수준 높은 시민 의식이 발휘됐단 말입니다. 그거는 예. 뭐냐면 우리가 과거로 좀 돌아가면은 1998년도에 IMF가 터졌을 적에 대한민국을 누가 구했습니까? 국민들이 구했다고요. 예. 그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은 전부 그 아이들 그 돌반지들 모아서 금목에서 대한민국을 구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마찬가지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정말 이 대한민국이 뭔가 시스템도 무너지고 이 여러 가지 상황이 최순실 씨라는 사람이 전방위로 대한민국을 그 농단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국민들이 촛불 시위하면서 희망을 갖고 또 거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 거리에 나와서 희망을 가졌다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이 그래도 잘 될 것이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뭔가 대한민국이 잘 될 것이다. 그러면서 사실 그 시민들이 정치권에다가 아주 준엄한 그 요구를 한 거예요. 이것을 정말로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수습돼야 된다. 누군가가 어떤 욕심을 갖고 이것을 이 사항을 역용한다 이런 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그런 여러 가지 함의가 포함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청와대에서 그냥 이렇게 가볍게 넘길 상황은 아니다. 왜냐하면 또 뭐 지금 그 비서실장도 바뀌었고 또 정무수석도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그 두 사람은 나름대로 이 정치권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민의를 대통령한테 더 전달했을 거고 어제 또 뭐 어떤 언론에 보면은 또 대통령께서도 수시로 그 보고를 사항을 뭐 받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통령도 일단 그 고심을 하고 있고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어떤 그 해결책을 틀림없이 할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2주 연속 5%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국민 촛불 집회를 보면서 분노한 민심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상 이 정도 지지율이면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뭐 한두 번 한 얘기가 아닌데 뭐 사실상 국정을 추동할 수 있는 에너지라고 할지 그러한 어떤 권력의 수입이 완전히 이제 소진되고 이제 고갈됐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근데 대통령제라는 제도 때문에 대통령제라는 것은 일단 임기 동안은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이제 보장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국민들은 뭐 거의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란 말이죠. 5%의 지지율. 물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하야 퇴진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당연히 청와대가 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겠죠. 그건 뭐 당연한 말씀이고. 문제는 지금 어쨌든 대통령의 하야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금 뭐 거의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태고 이 자체가 민심이란 말이죠. 그러나 어쨌든 뭐 헌법 테두리 내에서 뭔가를 해결해 나가야 되고 수습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방법은 몇 개밖에 없습니다. 일단 첫째가 하야하는 것.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탄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당이. 탄핵 절차에 바로 돌입하는 것. 근데 그것도 현재 야당으로서는 대단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 카드는 좀 만지작거리기 시작할 겁니다. 물론 그 전제가 이제 청와대가 어떤 카드를 내놓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수습책은. 그 다음에 이제 이선 후퇴하면서 과도 내각을 구성하게 하는 것. 이른바 이제 여야가 합의하는 이른바 국회 추천 총리. 그러나 그 대전제는 대통령이 이선으로 후퇴하는 것. 단지 이선 후퇴라는 게 어떤 의미냐라는 논란은 여전히 남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경우의 수, 하나의 대안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 몇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막연하게 정치권이 뭐 수습에 나서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세 개 이외엔 별로 없습니다, 수습책이라는 게. 야당이라고 별 뾰족한 수가 없어요. 여당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여당은 지금 자신들 뭐 비박, 친박 그 갈등 때문에 뭐 지금 뭐 지도부 사퇴해라 말아라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수습책을 내놓을 수 있는 사실상의 상태가 아닌 거고. 제가 말씀드린 이 몇 가지의 그
단계를 할까 이 경우의 수가 별로 없는 거예요. 예. 결국은 지금 정치권이 사태 수습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야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고 탄핵은 지금 그건 정치권의 몫이에요. 탄핵을 할지 안 할지는 거의 야당의 결정 사항이란 말이죠. 그 카드는 남겨놓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선 후퇴를 어디까지 할 거냐, 그리고 국민들에게 얼마나 신뢰 줄 거냐, 이러한 것이 아니면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요, 이 최순실 게이트가 우리 허 이사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계속 뭐가 나오잖아요. 지금 국민들은 또 뭐가 나올까, 전방위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뭐 모든 인사 그리고 이권 뭐 기업 하다못해 병원까지 말이죠. 이 상황 속에서 뭐가 또 의혹이 또 나온다. 사실이 아니건 사실이건 간에 그렇게 된다면요, 적당한 이런 뭐 시간을 끌면서 이런 대안 수습책으로는 되지 않을 거다. 국민들은 지금 어쨌든 어떤 특정 사인에 의해서 농락당한 국정, 그리고 그 사람에 의해서 대통령이 좌지우지됐고 대통령이 상당히 어떤 면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거, 이거를 참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게 자꾸 이 얘기를 자꾸 이 정치권이 뭔가 수습안을 안 내놓는다. 물론 그런 점도 분명히 있어요. 수습안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렇게 자꾸만 몰고 가면은 이 사태 해결이 오히려 안 될 수가 있어요. 일단 대통령, 청와대가 뭔가 이것을 푸는 결자 해지의 태도와 인식을 가지고 임하지 않으면 이 사태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 이제 우리 최창길 교수님 말씀하시는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순서 면에서 조금 이제 다르게 보는 게, 지금은 그 국민들이 어제 뭐 촛불 시위도 민의가 충분히 뭐 이제 그 어디 뜻이 어딘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 대부분의 국민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을 극단적으로 몰고 가고 싶은 생각은 없을 겁니다. 일반 국민들도.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사직에서 5%의 민심이라 하는데 5%의 민심이라는 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이 5%가 계속 지속적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대통령 리더십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대통령 리더십을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리더십을 어떻게 할 거느냐. 국민들은 하야냐 퇴진이냐 또 탄핵이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일반 국민들은 대통령의 진실을 원하는 거예요. 최순실 씨와 관계가 뭐며, 그다음에 그 세월호 7시간 사태 때 뭘 하셨는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대통령이 진솔하게 이제는 정말로 고백할 때가 됐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뭐 미안하다는 이해를 구한다든가 아니면 사죄를 한다든가 이런 진솔한 고백이 일단 먼저 돼야지. 그리고 후속 조치로 뭐 이선 후퇴를 한다든가 뭐 거국내각 총리를 만든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어지는 거지. 의혹은 계속 터져 나오는데 어떤 대안을 내놓으면 그게 대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야당은 오히려 그걸 갖고 그 여당이 정치적으로 내놓을 사항들조차도 뭉개버리고 대통령의 의혹만 갖고 계속 몰고 대통령을 압박할 건데, 결국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거는 일반 국민들에 대한 원치는 저부터도 원치 않습니다. 그 상황은 극단적으로 가는 거는 상황을 놔준 문제고, 지금은 대통령께서 좀 더 진실하게 진솔하게 지금 궁금해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오늘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대기업 지금 재벌 오너들이 지금 뭐 참고인 조사로 받으러 간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했을 때 진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뭘 요구했는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어제도 굉장히 분노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대한민국이 너무 허술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최순실 같은 아주머니 한 사람이 전화 한 통 했다고 해서 대통령 기업들이 돈을 수십억씩 내놓고 이런 사회를 보면서 붕괴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이런 순서를 조금 그 대통령들이, 국민들이 이런 의혹을 갖고 있고 또 의심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선 대통령께서 좀 이렇게 해소시키고 나서 그거를 하면서, 그리고 또 뭐 청와대에서는 또 나름대로 야당과의 어떤 협상도 하고, 협상이라는 아까 지금 최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거국 중립 내각, 비상거국 내각 체제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사퇴를 한다, 이선 후퇴가 된다. 이선 후퇴 되면 그 다음에 그 공백을 누가 메우냐?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어쨌든 다음 그 거국 내각 총리가 일단 그 공백을 메워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은 누구를 추천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에요. 그게 갑자기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부분들은 또 그런 부분대로 물밑에서 협상하되, 지금은 대통령께서 뭐 지금 청와대 이쪽 그 검찰 쪽에서도 대통령을 직접 검찰 청사를 조사하겠다 하는데, 그게까지는 뭐 저는 그 상상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좀 거기 가서 좀 진솔하게 얘기를 하고,
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 어려우면은 검찰에 가서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검찰 제3의 장소에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으니까 예, 이런 3차 부분들이 대국민 담화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뭐 제3차 국민 담화까지는 저는 뭐 생각을 뭐 하지 않습니다만 예. 어쨌든 검찰 조사가 빨리 지금 조속히 이루어진다면은 거기서도 얼마든지 의혹이 해소될 수도 있거든요. 1차적으로.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선 전제되어야지 되지 않겠나 그래 봅니다. 저는 지금 사죄나 진솔한 고백 단계는 지났어요. 지금 또 3차 대국민 담화 해가지고 또 사과하고 진솔하게 사죄한다. 결국은 지금 허 이사장님 말씀이 좋은 말씀했는데 진상규명이 먼저입니다. 진상규명. 사과하고 진정성을 보이는 건 진정성이 안 보이는데 뭐 진정성을 보입니까 지금. 그래서 사과나 사죄 이거는 이제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 두 번이나 사과했지 않습니까? 여러 예. 번 사과하셨고 그 마음이 알죠. 그러나 중요한 건 진상이 뭐냐를 우리 예. 국민들은 알고 싶어하는 그렇죠. 것이고 예. 대통령이 어디까지 개입했느냐 뭐 정황은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만 그리고 사태 수습을 내놔라. 수습은 어제 적어도 국민의 생각은 뭐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통령 내려와라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이선우태도 필요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국민 이 광장의 목소리는 그겁니다. 적어도 지금 이제 뭐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이 예. 시위가 집회가 끝난 지. 현재까지는 적어도 대통령직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 처음에는 외치와 내치 구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내치를 못하는 분이 어떻게 외치도 하느냐. 외치는 더 중요한 거거든요. 외교나 예. 이런 안보 예. 이런 문제들은. 그래서 현재 국민의 여론은 적어도 이 순간, 이 현 단계에서는 대통령의 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쪽인데 그러나 사실 그건 또 현실적으로 무조건 하야할 수 없는 것이고 예.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조건 탄핵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게 또 현실이에요. 그렇겠죠. 예. 뭔가 사태를 냉정하게 수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태 수습의 단초는 역시 대통령이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아까 몇 가지 경우의 수를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한 인식이 전제되지 않으면요. 게다가 의혹이 또 뭔가 나온다면 이건 물론 이제 가정이긴 합니다만 예. 그렇게 된다면 이 상황은 정말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예. 여전히 저는 그러자고 보지 않는데 여전히 이 시간을 좀 벌면서 수습책을 내놓고 또 야당의 반응을 보고 이런 식의 인식이 있다면 이건 사태를 잘못 오판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심을 예. 오독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심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군요.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정치권 셈법이 이렇게 복잡하고 변수도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촛불 시위에는 새누리당 의원들도 가서 좀 민심을 듣겠다 이런 입장으로 참여를 했었죠. 당 차원에서 오늘 비상 시국회의를 열 예정인데 어떤 후속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새누리당은 예. 뭐 뚜렷한 후속책을 내놓기 쉽지 않을 겁니다. 예. 다만 이제 지금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은 그것은 일단 볼 때는 일단 그 새누리당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지도부가 일단은 예. 사퇴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도부 사퇴 선사퇴 후에 그다음에 새로운 지도부를 어떻게 형성할 거냐, 뭐 전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비대위를 구성할 것인지 이런 이제 그거는 방법상의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지금은 저는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새누리당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지금 최순실 이 사태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있던 이런 시국 이런 상황과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종의 막 표현이 좀 과합니다만은 새누리당은 그러면 책임이 없느냐? 새누리당도 상당히 책임이 있습니다. 왜? 맹목적으로 사실은 또 대통령한테 충성해 왔는 거 이게 아닙니까? 그리고 4.19 총선 이후에 민의가 어딘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면서 마치 밖으로 상황하고 있었던 게 결국 이런 사태까지 온 게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도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이렇게 만든 중에 큰 과오를 한 부분 중에 하나가 새누리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모든 가능성, 새누리당을 발전적 해체까지도 고민하는 그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모든 것을 고민하고 빨리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새누리당에서 내놔야 된다. 자꾸 대통령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고 새누리당도 같은 책임의식을 느끼고 예.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내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일단 지도부가 일단 총사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지금 우리 허 이사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뭐 어떤 분들은 무조건 지도부가 사퇴하는 게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예. 그게 이정현 대표의 논리거든요. 예.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일단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 뭔가 사태 해결의 예, 예. 해법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정현 대표가 이 사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 네. 당 대표로서 집권당의 대표로서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집권당 대표라는 도덕적 책임을 떠나서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을 새누리당은 뭐 비박 친박 가릴 거 없이 물론 이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얼마나 옹호하고 비호했습니까 사실. 이번에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우병우 출석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얘기한 게 누구예요? 그 새누리당이에요. 예. 그 최순실 게이트는 사실 이번에 게이트라고 명명이 됐지만 이미 그 전에 얼마나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또 어쨌든
국정감사가 됐건 국회에서 상임위 활동이 됐건 여기서 이것을 뭔가 자꾸 막으려 했던 게 새누리당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이 사건이 직접 개입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대통령의 그 호위무사라고 할까? 비호하기 바빴고 사태 진상을 가리기 바빴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장 앞장선 분들이 친박 핵심들입니다. 예. 거기에 이정현 대표가 가장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정현 대표가 일단 사태 수습을 위해서 먼저 사퇴를 하고 사퇴를 해야지 그때부터 새누리당이 내부가 뭔가 정리가 되고 뭐 창당을 하든지 재창당을 하든지 그건 예. 둘째 문제예요. 근데 여전히 자꾸만 지도부가 저렇게 사퇴한다 안 한다라고 하니까 정말로 새누리당이야말로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는요. 국민들은 새누리당이 창당을 하든 말든 별로 관심도 없어요. 예. 보다 중요한 건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만 대통령의 결단이고 결자해제 자세인 것이지 새누리당도 사실 수습책 내놓을 수가 없죠. 뭘 내놓겠습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는 별로 없어요. 그건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하늘 아래 새로운 무슨 왕도가 있습니까? 예. 대통령 뭐 직을 내려오라고 하는 마당인데 무슨 수습책이 있겠어요. 거기에서 일단 여러 가지 이제 사태 수습하는 절차도 필요한 것이고 국가를 뭔가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여야 간의 합의는 필요하겠죠. 아니 협상이라든지 예. 대화는 필요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이 내놓을 수습책이 사실상 별로 없는 거예요. 적어도 지도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일단 보이는 것이 그 다음은 다음 문제고 예. 그게 일단 순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가 지도부 그, 사태부터 예. 새누리당 예. 지금 뭐 우리 자세하게 설명 우리 책에서 해주셨으면 그 한 말씀 좀 더 보태면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친박 비박할 것 없이 과거에 보면은 이 최순실 사건 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다 모두 다 하나같이 정말로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다.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지금 성공한 대통령이 지금 되지 못한 상황이 되면은 답은 어떻게 된 겁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건 아까 정말 발전적 해체까지도 다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오늘 뭔가 결론을 내려놔야 되지 않겠나. 예.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새누리당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일단 어제 촛불 집회는 야권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 야당 지도부들이 집회에 참석해서 강경한 목소리를 냈었는데 야권에서 이제 좀 낼 수 있는 공세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결국 야권은 이제 어제 추미애 대표가 한 얘기가 국민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퇴진론으로 돌입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 그리고 이제 뭐 국민의당은 벌써 어제 시위 전에 당론을 퇴진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았어요. 근데 오늘 이제 내일 이제 뭐 청와대 오늘은 뭐 아닐 거라고 보고 내일이나 모레 금명간에 청와대에서 이제 어떤 수습책이 나오냐에 따라서 입장이 바뀔 수가 있겠죠. 예. 그러나 일단 아까 제가 또 다시 강조합니다만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이라든지 몇 개의 권한들 예. 그것을 제외하고 모든 걸 내놓겠다라고 하지 않으면 야당이 여전히 그 이른바 거국 내각 총리를 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마. 지금 뭐 그 단계까지 왔어요. 예. 그래서 야당도 지금 크게 대안이 별로 없다. 단지 예. 이제 탄핵 절차를 밟을 거냐 밟지 말아야 될 것이냐 좀 천천히 밟을 것이냐 이 문제는 여전히 야당이 논의를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냥 예. 어제 민심을 확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청와대에서 미온적인 대응이나 대책이 나오면은 전 탄핵도 야당이 서서히 꺼내지 않을까 탄핵 카드를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몇 가지 대안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예. 보여집니다. 예, 야당 측에서는 탄핵 카드라는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지금 야당의 어떤 그 자세 이런 걸 좀 지적하고 싶은 게요. 예. 지금 야당의 모습이 4.13 총선 사실 그 7, 8개월 전으로 지금 거꾸로 돌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 오기 전에 예. 사실 민주당이라는 것은 문재인 대표 시절에 민주당이라는 것은 거의 국민들로부터 사실은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 맡아서 사실 4.13 총선을 치르면서 여소야대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여소야대가 됐기 때문에 최순실 사건도 이렇게까지 지금 만들어지러 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다시 지금 야당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전국 상황을 전국 주도권을 마치 뭐 야당이 서로 진려하는 이런 모습이 지금 조금씩 좀 조짐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물론 당 대표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뭐 우리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국군 통수권도 내려놔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지금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지금 엄연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지금 대통령이 돼 있는데 국군 통수권을 내려놓으면 그럼 누가 그 국군 통수권자를 갖고 간다는 겁니까? 이런 너무 지나치게 그 정치적인 그 발언만 할 게 아니고 제가 늘 이야기했습니다. 야당도 이제는 수권 정당으로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좀 구체적이고 국민들이 정말로
정권을 야당한테 넘겨도 되겠다 하는 그런 자세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인 수사만 늘어놓을 게 아니다는 거죠. 그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심화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내놓은 대안 정당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지금 어제 촛불 시위를 보면서 흥분하는 것 같은데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아마 이 촛불 시위 이런 걸 그렇게 아마 접한 예. 기회가 없을 겁니다. 거의. 왜냐하면은 그분이 뭐 민주화 투쟁을 해본 분도 아니고 예. 어제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대규모 집회를 보면서 아마 상당히 흥분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흥분할 상황은 아니다. 이게 예. 지금 차분하게 여야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이 부분을 정말로 차분하게 이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거지. 이것을 너무 이 여론을 등에 업고 뭔가를 야당이 또 이런 그 정권 그러니까 전국 주도권을 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눈에 보이는 순간 야당도 결국은 늘 얘기드리지만 후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예, 3차 촛불 집회 그리고 정치권 이슈와 관련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허성호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